이런 버릇 없는 것이 어디 있어. 시어머니의 손바닥이 7살 하윤이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미역국을 조금 흘렸을 뿐인데 아이의 뺨은 빨갛게 부어올랐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급히 달려간 수진이 울고 있는 딸을 품에 안았지만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남편마저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다며 아내를 의심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한 통의 전화가 모든 진실을 뒤바꿔 놓았습니다. 그리고 사돈들이 무릎 꿇고 빌며 경악하는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이수진은 평소보다 조금 일찍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하윤이를 데리러 오는 시간이었는데 현관문을 열자마자 거실에서 들려오는 큰 소리에 발걸음이 빨라졌습니다. 아야, 할머니. 하윤이의 울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수지는 급히 거실로 뛰어갔습니다. 그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순자가 하윤이의 뺨을 세게 때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버릇 없는 것이 어디 있어. 밥을 이렇게 흘리고. 박순자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습니다. 하윤이는 점심으로 먹던 미역국을 옷에 조금 흘렸을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뺨이 빨갛게 부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수진이 소리쳤습니다. 박순자가 돌아봤습니다. 왔구나. 이 아이가 너무 버릇이 없어서 교육을 좀 시켜줬다. 수지는 울고 있는 하윤이를 재빨리 품에 안았습니다. 아이의 뺨에는 선명한 손바닥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어머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하윤이는 아직 7살밖에 안 된 아이인데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내 손자 교육하는데 무슨 상관이야? 박순자가 눈을 치켜떴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다 이렇게 버릇이 없어. 어릴 때부터 제대로 가르쳐야 한다고. 교육이라고 해서 때리시면 안 되죠.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대드는 꼴을 보니 이런 엄마 밑에서 자라니까 아이가 이 모양이지. 하윤이가 엄마 품에서 더욱 크게 울기 시작했습니다. 수지는 아이를 더욱 꼭 안아주었습니다. 하윤아, 괜찮다. 엄마가 있으니까 괜찮아. 수진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괜찮긴 뭐가 괜찮아. 내 집에서 내가 뭘 하든 상관없어.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윤이를 안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박순자가 따라왔습니다. 집에 가요. 수진이 짧게 대답했습니다. 내 손자를 데려간다고. 수진은 대답하지 않고 신발을 신었습니다. 하윤이는 여전히 엄마 품에서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에 수진의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하윤이의 뺨은 계속 빨갛게 부어 있었고 아이는 말없이 울기만 했습니다. 하윤아, 아픈 곳 있어?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뺨이 아파요. 할머니가 너무 세게 때렸어요. 하윤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하윤이의 뺨을 찬 수건으로 찜질해 주었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퇴근했습니다. 수진은 오늘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말해야 했습니다. 여보, 오늘 시댁에서. 수진이 말을 시작했습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민호가 넥타이를 풀며 물었습니다. 어머니가 하윤이를 때렸어. 수진이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민호의 손이 멈췄습니다. 뭐라고? 하윤이 뺨을 때리셨어. 미역국을 조금 흘렸다고.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민호가 거실로 나와 하윤이를 봤습니다. 아이의 뺨에는 여전히 붉은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민호가 말을 못 잇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실 리 없는데.
하윤이가 뭔가 잘못했을 거야. 민호가 고개를 젖었습니다.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보, 하윤이 뺨 좀 봐. 이게 말이 돼? 어머니가 괜히 그러셨을 리 없어. 아이가 너무 말을 안 들어서 그랬을 거야. 민호가 어머니를 감쌌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남편조차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다는 사실이 충격이었습니다. 그날 밤 하윤이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무서워요. 아이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엄마가 지켜줄게. 하지만 수진의 마음은 괜찮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남편. 수진은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수진은 하윤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었습니다. 아이의 뺨에 남은 자국이 여전히 선명했습니다. 하윤이 엄마, 잠깐만요. 담임교사 김 선생님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네, 선생님. 수진이 돌아섰습니다. 김 선생님이 하윤이의 뺨을 가리키며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혹시 하윤이가 어디서 다친 건가요?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사실을 말해야 할지 아니면 적당히 넘어가야 할지 고민되었습니다. 그냥 놀다가 살짝 부딪혔어요. 수진이 애매하게 대답했습니다. 김 선생님은 의심스러운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럼 하윤이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마음이 무거운 채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호의 어머니 박순자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수진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수진아, 나야. 박순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네, 어머니.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은 잊어버려. 내가 손자를 제대로 교육한 건데 뭐가 문제야? 박순자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하윤이는 아직 어린아이인데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리니까 더 제대로 가르쳐야지. 내가 너무 응석바지로 키우니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야. 박순자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수진이 깊은 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는 하윤이를 때리지 말아주세요. 뭐, 내가 내 손자 교육하는 걸 가지고 며느리가 이래라 저래라 해? 박순자가 화를 냈습니다. 교육과 폭력은 다른 거 아닌가요? 수진의 목소리도 조금 높아졌습니다. 폭력이라니, 이 며느리가 정말... 박순자가 소리쳤습니다. 민호한테 말해서 너 제대로 교육시키라고 할 거야.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수진은 전화기를 내려놓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녁에 민호가 퇴근하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민호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네, 어머니. 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민호가 심각한 표정으로 통화를 마쳤습니다. 민호가 수진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한테 뭐라고 한 거야? 뭐라고 했다는 게 뭐야? 수진이 반문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시는데 내가 노인학대로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며? 민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수진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내가 언제 그런 말을 했어? 그럼 어머니가 거짓말하신다는 거야? 민호가 눈을 찡그렸습니다. 여보, 정말로 그런 말 안 했어. 그냥 하윤이 때리지 말라고 했을 뿐이야.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가 괜히 그런 말씀을 하실 리 없어. 그럼 나는 거짓말쟁이라는 거야?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민호가 말을 흐렸습니다. 여보, 하윤이 뺨을 직접 봤잖아. 그런데도 어머니 편만 들 거야? 수진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민호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도 우리 하윤이를 사랑해서 그런 거야. 너도 이해 좀 해. 이해라고? 수진이 믿을 수 없다는 표를 지었습니다. 집안 평화를 위해서 서로 양보하자. 민호가 중재하려고 했습니다. 양보는 내가 하고 어머니는 계속 하윤이를 때려도 된다는 거야?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런 게 아니야. 왜 그렇게 극단적으로 생각해? 민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때 하윤이가 방에서 나왔습니다. 엄마, 아빠, 왜 싸워요? 아이의 목소리에 두 사람이 말을 멈췄습니다. 하윤이의 뺨에는 여전히 멍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수진이 하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싸우는 게 아니야. 민호가 딸을 보며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어머니를 의심할 수는 없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께 사과하자. 그럼 이 일은 끝내고. 민호가 제안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내가 왜 사과해야 하는데? 잘못한 건 어머니인데. 그럼 어쩌자는 거야? 민호가 소리쳤습니다. 하윤이가 깜짝 놀라며 엄마를 더욱 꼭 안았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이 상황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하윤아, 엄마랑 외할머니 집에 가자. 수진이 하윤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디 가는 거야?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당분간 친정에 있을게. 내가 정말로 누구 편인지 생각해봐. 수진이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아, 이러지 마. 민호가 말렸지만 수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수진은 하윤이를 데리고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친정에서도 반가운 소리를 들을 수 없었습니다. 친정에 도착한 수진을 맞이한 것은 어머니 이영희의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수진아, 왜 이런 시간에 하윤이 데리고 왔니? 이영희가 현관에서 물었습니다. 엄마, 시댁에서 일이 좀 있었어. 수진이 무거운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거실로 들어가자 아버지 이병수도 나왔습니다. 사위는 어디 있고 너희만 왔니? 수진은 하윤이를 소파에 앉히고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했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윤이를 때린 일, 남편이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일까지. 이영희가 하윤이의 뺨을 보며 혀를 찼습니다. 어머, 이게 뭐야? 정말 맞은 거구나. 그렇다고 해서 시댁을 나와서는 안 되지. 이병수가 딸을 나무랐습니다. 아빠?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하고 다투면 안 되는 거야. 내가 먼저 사과해야지. 이병수가 엄하게 말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친정 부모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아빠, 하윤이가 맞았는데도 제가 사과해야 하나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어머니가 손자 교육하시는 게 뭐가 잘못이야. 요즘 젊은 것들은 너무 예민해. 이병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영희도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시어머니 마음 이해 좀 해. 손자 사랑해서 그런 거잖아. 수진은 말을 잃었습니다. 친정에서조차 이런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엄마, 아빠, 하윤이 뺨 좀 제대로 보세요. 이게 사랑이에요? 수진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시어머니신데 며느리가 어떻게 대들 수 있어? 이영희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수진은 더 이상 말할 기력이 없었습니다. 하윤이를 안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이틀 후 수진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윤이 유치원에서 걸려온 전화였습니다. 하윤이 엄마, 지금 당장 유치원으로 오실 수 있나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하윤이 할머니께서 갑자기 오셔서 소란을 피우고 계세요. 김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가요? 수진이 의아해했습니다. 네,
갑자기 하윤이를 데려가겠다고 하시면서 큰 소리를 내고 계세요. 말리는데도 들으시질 않아요. 김 선생님의 목소리에서 당황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수지는 급히 유치원으로 향했습니다. 유치원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박순자가 119에 의해 병원으로 이송된 후였습니다. 어떻게 된 거예요? 수진이 김 선생님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께서 갑자기 오셔서 내 손자 어디 있어라고 소리치시더니 하윤이를 보고는 누구야, 너라고 하시면서 김 선생님이 설명을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윤이를 못 알아보셨다고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네, 그러시더니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의식을 잃으시고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하윤이는 어디 있어요? 수진이 급히 물었습니다. 저기 교실에 있어요. 많이 놀란 것 같아요. 김 선생님이 교실을 가리켰습니다. 수진은 교실로 달려가 하윤이를 안아주었습니다. 아이는 엄마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이상해졌어요. 하윤이가 엄마 품에서 울었습니다. 괜찮아, 하윤아. 할머니가 어떻게 하셨어? 수진이 아이를 달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저를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하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은 급히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병원에 계셔. 뭐라고? 민호의 목소리가 놀라는 것이 들렸습니다. 유치원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이야.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어느 병원이야? 민호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병원 이름을 알려주고 하윤이를 데리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응급실에서 민호를 만났습니다. 어머니는 어떠세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의식은 돌아오셨는데 의사 선생님이 검사를 해보신다고 해.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들이신가요? 네, 저는 아들이고 이쪽은 며느리입니다. 민호가 대답했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환자분에 대해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수진과 민호는 상담실로 따라갔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지를 보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환자분이 초기 치매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순간 상담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치매라고요? 수진이 되물었습니다. 네, 최근에 감정 조절 장애나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신 적이 있나요? 의사가 물었습니다. 수진과 민호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의 설명이 계속되었습니다. 치매 초기에는 성격 변화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공격적이 되거나 감정 조절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어머니가 손자를, 그것도 병 때문이었다는 말씀이세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과의 관계에서 인내심이 부족해지고 충동적인 행동을 보일 수 있어요. 의사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를 원망했던 자신이 부끄러워졌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더욱 주의가 필요해요. 의사가 치매 가족지원센터 연락처가 적힌 안내지를 건네주었습니다. 병실로 돌아가자 박순자가 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를 보더니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이 누구세요? 박순자가 수진을 보며 물었습니다. 수진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수진이요. 박순자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수진이? 누구지?
그때 하윤이가 할머니 침대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하윤이에요. 박순자의 눈이 잠깐 맑아졌습니다. 하윤이? 우리 하윤이구나. 박순자가 손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가 하윤이한테 못되게 했지? 미안해, 우리 하윤아. 박순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할머니. 하윤이가 할머니 사랑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수진과 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병원을 나온 후 민호가 수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아, 미안해. 내가 너를 믿지 못했어. 괜찮아. 나도 어머니 병을 몰랐잖아. 수진이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지? 민호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치매가족지원센터에 가보자. 의사 선생님이 주신 곳에. 수진이 안내지를 보며 말했습니다. 며칠 후 수진은 치매가족지원센터를 찾았습니다. 상담실에서 다른 가족을 기다리고 있을 때 옆에 앉은 여자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치매가족 상담 받으러 오셨어요? 그 여자가 친근하게 물었습니다. 네, 그런데요.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미예요. 시어머니가 치매를 앓으신 지 벌써 10년이 됐어요. 정미가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10년이나요? 수진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가 일부러 저를 괴롭히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병을 이해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해졌어요. 정미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수진이 그동안의 일들을 정미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시어머니가 하윤이를 때린 일, 남편과의 갈등, 친정에서도 이해받지 못한 일까지 정말 힘드셨겠어요.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정미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상담사 박선영이 수진을 불렀습니다. 이수진님, 상담실로 오세요. 박선영은 치매 환자 가족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특히 어린아이가 있는 가정에서는 안전 대책이 중요해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환자분이 홀로 아이와 있지 않도록 하는 것, 위험한 물건들을 치우는 것, 그리고 가족 모두가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아는 것이에요. 박선영이 체크리스트가 적힌 종이를 건네주었습니다. 한편 민호도 직장에서 동료 김태수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우리 어머니도 치매셨거든. 가족이 모두 힘을 합쳐야 이겨낼 수 있어. 김태수가 조언해 주었습니다. 형은 어떻게 하셨어요? 민호가 물었습니다. 처음엔 나도 아내한테만 맡겼지. 그런데 그러면 안 되더라고. 내가 아들인데 내가 나서야지. 김태수가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친정에 있는 수진을 찾아갔습니다. 수진의 부모님께 어머니의 치매 진단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 그런 일이. 이영희가 놀라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사위야, 우리가 수진이를 너무 몰랐구나. 이병수가 민하게 말했습니다. 이영희가 수진에게 다가가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엄마가 미안하다. 내 마음을 몰라줘서. 괜찮아요, 엄마. 저도 어머니 병을 몰랐으니까요. 수진이 어머니를 안아주었습니다. 민호가 아내를 보며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수진아, 앞으로는 내가 어머니 돌봄에 적극적으로 참여할게. 너 혼자 감당하게 하지 않을 거야.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함께 해보자. 우리 가족 모두를 위해서. 그날 밤 가족들은 치매에 대한 책을 함께 읽었습니다. 하윤이도 아동용으로 쓰인 설명서를 보며 할머니의 병에 대해 조금씩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2달 후 수진의 가족은 새로운 일상에 적응해 가고 있었습니다. 치매 교육을 받은 후
가족들은 박순자를 돌보는 체계적인 방법을 익혔습니다. 어머니, 오늘 날씨가 참 좋죠? 수진이 박순자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박순자가 창밖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러게, 참 맑은 날이네. 요즘 박순자는 맑은 날이 많아졌습니다. 며느리를 알아보는 날도 늘어났고 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즐거워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그림 그려요. 하윤이가 색연필을 들고 할머니 옆에 앉았습니다. 그래, 우리 하윤이가 그림을 그려주는구나. 박순자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하윤이는 할머니와 함께 꽃그림을 그렸습니다. 박순자도 색연필을 들고 서툴게 따라 그려보았습니다. 할머니도 그림 잘 그리시네요. 하윤이가 순수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박순자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칭찬해 주니까 기분이 좋네. 정미가 수진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었습니다. 어머니 상태가 많이 좋아지셨네요. 정미가 박순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도와주니까 안정이 되신 것 같아요. 수진이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제가 처음 말씀드렸잖아요. 병을 이해하면 마음이 편해진다고. 정미가 수진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주말이면 민호가 어머니와 함께 산책을 했습니다. 오늘도 동네 공원을 천천히 걸으며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어릴 때 이 공원에서 많이 놀았지. 박순자가 옛 기억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네, 어머니. 기억하세요. 민호가 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대답했습니다. 그때는 내가 참 말썽쟁이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어른이 되었네. 박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민호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어머니가 자신을 기억해 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자주 시간을 내서 함께 산책할게요. 민호가 약속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수진의 부모님인 이영희와 이병수가 방문했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박순자를 찾아뵙곤 했습니다. 어머님, 안녕하세요. 이영희가 박순자에게 정중히 인사했습니다. 박순자가 이영희를 보며 반가워했습니다. 아, 수진이 어머니시죠? 자주 와주셔서 고마워요. 저희가 더 고맙죠. 수진이가 어머님을 잘 모시고 있어서요. 이영희가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이병수도 박순자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예전에는 어색했던 관계였지만 이제는 진정한 가족 같았습니다. 하윤이가 참 많이 컸네요. 이병수가 손녀를 보며 말했습니다. 외할아버지, 제가 학교에서 상도 받았어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최고야. 박순자가 손녀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치매가족 모임에 참석한 수진과 정미는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저희 가족도 처음엔 많이 힘들었어요. 수진이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하지만 가족 모두가 병을 이해하고 함께 노력하니까 많이 좋아졌어요. 수진의 말에 다른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희망을 잃지 마세요. 분명히 방법이 있을 거예요. 정미가 다른 가족들을 격려했습니다. 박순자의 70세 생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은 소박하지만 따뜻한 파티를 준비했습니다. 어머니, 생일 축하드려요. 수진이 케이크를 들고 나왔습니다. 박순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이런 날을 맞을 수 있을 줄 몰랐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는 우리에게 소중한 분이에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를 위해 직접 그린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가족들이 함께 있는 모습을 그린 그림이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하윤이가 그렸어요. 우리 가족이에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그림을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그려준 그림이 제일 예뻐. 할머니 보물이야. 이렇게 행복한 순간들을 계속 기억하고 싶어? 박순자가 가족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박순자가 며느리를 보며 웃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남편과 함께 잠든 딸과 시어머니를 바라보았습니다.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 깨달았습니다. 여보, 우리가 많이 성숙해진 것 같아.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그래. 힘든 일을 겪으면서 진정한 가족의 의미를 알게 된 것 같아. 민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창밖으로는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가족들의 마음에도 따뜻한 봄이 찾아온 것 같았습니다. 평화로운 시간이 석 달 지나던 어느 날 밤 집안이 시끄러워졌습니다. 박순자가 새벽 2시에 일어나서 집안을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이 어디야? 박순자가 거실에서 중얼거렸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왜 일어나셨어요? 밤인데요. 밤? 아니야, 지금 낮이잖아. 나는 시장에 가야 해. 박순자가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수진이 급히 시어머니를 막았습니다. 어머니, 지금 새벽이에요. 시장은 문 닫았어요. 뭔 소리야? 해가 쨍쨍한데. 박순자가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민호도 잠에서 깨어나왔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이 사람들이 나를 가두려고 해. 나는 집에 가야 한다고. 박순자가 흥분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윤이도 울음소리에 깨어났습니다. 아이가 무서워하며 엄마에게 달려왔습니다. 엄마, 할머니 왜 그래요? 하윤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수진이 딸을 안아주며 박순자를 달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의 증상은 점점 심해져 갔습니다. 며칠 후 오후 수진이 잠시 빨래를 널러 베란다에 나간 사이에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 방에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박순자가 발작 증상을 보였습니다. 누구야? 도둑이야. 박순자가 갑자기 소리치며 하윤이를 밀쳤습니다. 하윤이가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를 책상 모서리에 부딪혔습니다. 아야. 수진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듣고 급히 달려왔습니다. 하윤이의 머리에서 피가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하윤아. 수진이 딸을 안아들었습니다. 박순자는 여전히 혼란스러워하며 중얼거렸습니다. 누가 들어온 거야? 내가 뭘 했지? 수진은 급히 하윤이를 응급실로 데려갔습니다. 의사가 하윤이를 진찰한 후 말했습니다. 뇌진탕이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없지만 며칠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앞으로 더욱 주의하셔야 해요. 이런 일이 반복되면 위험할 수 있어요. 의사의 경고가 수진의 가슴을 무겁게 했습니다. 병원에서 돌아온 하윤이는 할머니를 다시 무서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또 저를 밀면 어떡해요? 괜찮아, 하윤아. 엄마가 항상 지켜줄게. 수진이 딸을 달랬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박순자는 손녀를 다치게 한 일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맑은 순간에는 극심한 죄책감을 보였습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하윤이가 왜 나를 피하지? 박순자가 수진에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어머니? 하윤이는 할머니를 사랑해요. 수진이 위로했지만 마음이 아팠습니다. 하윤이의 담임교사 김 선생님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하윤이 엄마 아이가 요즘 많이 위축되어 있어요. 네, 집에서 좀 힘든 일이 있었어요. 수진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혹시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김 선생님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수진의 스트레스는 날로 심해졌습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위험까지 생겼습니다. 민호도 직장에서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상사가 민호를 불러 주의를 주었습니다. 김 과장, 요즘 업무에 차질이 생기고 있어. 개인 사정이 있는 건 이해하지만 상사의 말에 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민호가 사과했습니다. 그날 저녁 수진의 어머니 이영희가 손녀 하윤이를 데리러 왔습니다. 하윤이의 머리에 난 상처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하윤이 머리가 왜 이래? 이영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수진이 오늘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이영희의 얼굴이 심각해졌습니다. 수진아, 이제는 하윤이 안전을 생각해야 하지 않겠니? 이영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날 밤 이영희는 사위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야, 시어머님을 전문시설에 모시는 것을 생각해 봐야겠어. 장모님, 그건... 민호가 말을 못 잇고 있었습니다. 하윤이가 다쳤잖아. 다음에는 더 큰일이 날 수도 있어. 이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민호는 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낸다는 생각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장모님, 좀 더 시간을 주세요. 제가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민재 교수가 응급 상담을 해주었습니다. 환자분의 증상이 중기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수진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가족만의 돌봄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이민재 교수가 요양원 입소를 권유했습니다. 정미가 수진을 위로했습니다. 아이의 안전이 가장 중요해. 어머님도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는 게 나을 거야. 하지만 수진은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야 한다는 현실 앞에서 깊은 죄책감에 빠졌습니다. 가족을 지켜야 하는 마음과 시어머니에 대한 책임감 사이에서 갈등했습니다. 정미 언니, 제가 너무 이기적인 걸까요? 수진이 눈물을 흘리며 물었습니다.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때야. 정미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잠든 하윤이의 상처난 이마를 바라보며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며칠간 깊은 고민에 빠져있던 수진은 마침내 민호를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보, 우리 함께 요양원을 한번 보러 가지 않을래? 민호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머니를 남에게 맡길 수는 없어. 그럼 하윤이가 또 다치면 어떡해?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민호도 딸의 상처를 보며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결국 부부는 함께 몇 군데 요양원을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집에서 가까운 요양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시설이 낡고 직원들도 바쁘게 돌아다니기만 했습니다. 여기는 아닌 것 같아. 수진이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두 번째로 간 곳도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치매 전문 프로그램이 없었고 환자들이 무기력하게 앉아있기만 했습니다. 세 번째로 방문한 사랑채 요양원은 달랐습니다. 깔끔한 시설과 밝은 분위기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원장 김정숙이 직접 안내해 주었습니다. 저희는 치매 환자 전문 돌봄 시설입니다. 어떤 프로그램들이 있나요? 수진이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개인별 맞춤 케어와 인지 치료, 그리고 가족 상담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어요. 김정숙이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시설을 둘러보는 동안 민호의 마음도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전문 간병사들이 환자들을 정성껏 돌보는 모습이 인상 깊었습니다. 가족이 함께 돌보는 것이 최선이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더 나을 수 있어요. 김정숙의 말이 민호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때 수진의 부모님이 찾아왔습니다. 이영희와 이병수는 심각한 표정으로 민호와 마주 앉았습니다. 사위야, 우리가 시어머님 요양원 비용을 지원할게. 이병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장인어른, 그건. 민호가 당황했습니다. 하윤이가 우리 외손녀잖아. 아이 안전이 가장 중요해. 이영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동안 며느리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미안했어. 이제라도 올바른 선택을 하자. 이병수가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영희가 민호에게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사위야, 내가 효자인 건 알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전문가 도움이 필요해. 민호는 더 이상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박순자에게 요양원 입소에 대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맑은 순간에 박순자는 의외로 담담하게 받아들였습니다. 내가 가족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구나. 박순자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짐이 아니세요. 더 좋은 돌봄을 받으시라는 거예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수진아, 그동안 고생 많았지. 미안해. 박순자가 며느리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입소 전날 밤 온 가족이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박순자가 평소보다 맑은 정신으로 가족들과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민호야, 내가 정말 많이 컸구나. 박순자가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자주 뵈러 갈게요. 민호가 어머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하윤아, 할머니가 멀리 가지만 하윤이 사랑하는 마음은 변하지 않을 거야. 박순자가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하윤이가 할머니를 위해 준비한 편지와 그림을 선물했습니다. 할머니, 저 많이 보고 싶을 거예요. 그런데 할머니가 편안하시면 하윤이도 행복해요. 박순자가 손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이렇게 철들었네.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여러분 덕분에 행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었어요. 고마워요. 박순자가 가족 모두를 바라보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요양원 입소 당일 가족들이 함께 동행했습니다. 박순자는 처음엔 새로운 환경에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여기가 어디지? 집에 가고 싶어? 박순자가 불안해했습니다. 하지만 전문 간병사들의 따뜻한 돌봄 속에서 점차 안정을 되찾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잘 모셔드릴게요. 간병사의 친절한 말에 박순자가 조금씩 마음을 열었습니다. 첫 주말 가족들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박순자는 가족들을 보자 환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보고 싶었어? 박순자가 반가워했습니다. 어머니, 어떠세요? 불편한 건 없으세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여기 분들이 다 좋아. 밥도 맛있고. 박순자가 만족스러워했습니다. 수진과 정민은 요양원에서 정기적으로 치매 가족 모임을 가졌습니다. 다른 가족들과 경험을 나누며 서로 위로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엔 죄책감이 컸지만 어머님이 편안해하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놓여요. 수진이 다른 가족들에게 자신의 경험을 들려주었습니다. 전문적인 돌봄을 받으시니까 증상도 안정되고 가족들과의 시간도 더 의미 있어졌어요. 수진의 말에 다른 가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윤이는 더 이상 할머니를 무서워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편안한 곳에 계신 거죠? 그래, 하윤아. 할머니를 전문적으로 돌봐주시는 분들이 계셔. 수진이 딸을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됐어요. 하윤이는 할머니가 행복하시면 좋겠어요. 하윤이의 순수한 마음이 가족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했습니다. 1년 후 하윤이는 초등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새학기 첫날 하윤이가 학교에서 돌아와 신나게 이야기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할머니 어디 계시냐고 물어봤어요. 하윤이가 가방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하윤이가 뭐라고 했어? 수진이 딸에게 관심 있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는 특별한 곳에 계신다고 했어요. 거기서 할머니를 잘 돌봐주신다고요. 하윤이가 자연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수진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할머니의 상황을 이해하고 받아들인 것이 고마웠습니다. 수진은 이제 치매가족지원센터에서 상담봉사자로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새로운 가족을 상담하는 날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가 갑자기 성격이 변하셨어요. 손자를 때리기까지 해서 상담받는 며느리의 이야기가 1년 전 자신의 모습과 똑같았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저도 똑같은 일을 겪었거든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을 건넸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하셨어요? 그 며느리가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처음엔 저도 시어머니를 원망했어요. 하지만 치매라는 병을 이해하고 나니까 마음이 달라졌어요. 수진이 자신의 경험을 차근차근 들려주었습니다. 가족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분명히 좋은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그 며느리의 눈에서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민호도 직장에서 치매 가족을 위한 복지제도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회사 사회공헌팀에 정책 제안서를 제출했습니다. 김 과장, 좋은 아이디어네요. 치매 가족 지원 프로그램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팀장이 민호의 제안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민호가 뿌듯한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주말이 되어 가족들이 요양원을 방문했습니다. 박순자는 요양원에서의 규칙적인 생활 덕분에 증상이 많이 안정되었습니다. 할머니, 하윤이가 달려가서 박순자를 안아주었습니다. 우리 하윤이구나. 학교는 재미있니? 박순자가 손녀를 반겨주었습니다. 네, 할머니, 제가 받은 상장 보여드릴게요. 하윤이가 자랑스럽게 상장을 꺼냈습니다. 박순자가 상장을 자세히 들여다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하윤이가 최고야. 할머니가 자랑스러워. 수진의 부모님인 이영희와 이병수도 함께 왔습니다. 이제는 정기적으로 박순자를 찾아뵙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어머님,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이영희가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좋아요. 가족들이 자주 와주니까 외롭지 않아요. 박순자가 고마운 마음으로 대답했습니다. 저희가 더 감사하죠. 수진이를 좋은 며느리로 키워주셨잖아요. 이병수가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박순자와 이영희, 이병수 사이에는 진정한 가족애가 형성되었습니다.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요양원 정원에서 박순자와 수진이 함께 산책했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 두 사람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를 사랑한다는 것 기억해 주세요. 수진이 시어머니의 팔을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박순자가 며느리를 바라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수진아.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어머니도 저에게 많은 걸 가르쳐 주셨어요. 수진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정미와 수진은 이제 가장 가까운 친구가 되어 자주 만났습니다. 오늘도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누었습니다. 수진아, 내가 정말 많이 성장했어. 이제는 다른 가족들에게 희망이 되고 있잖아. 정미가 친구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언니 덕분이에요. 처음에 언니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수진이 고마운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시간을 잘 견뎌냈지. 이제는 행복한 시간만 남았어. 정미가 수진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하윤이의 9세 생일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이 요양원에서 조촐한 생일 파티를 열어주었습니다. 하윤아, 생일 축하해.
민호가 케이크에 초를 켜주었습니다. 박순자는 비록 생일 축하 노래를 완전히 부르지는 못했지만 손뼉을 치며 함께 기뻐했습니다. 우리 하윤이 생일이구나. 축하해. 할머니, 같이 소원 빌어요. 하윤이가 할머니의 손을 잡고 촛불을 불었습니다. 뭘 빌었어, 하윤아? 수진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가 아프지 않으시고 우리 가족이 계속 행복하게 지내는 것이요. 하윤이의 순수한 소원에 모든 가족이 감동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하윤이가 수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할머니가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되는 거죠? 수진이 딸을 꼭 안아주었습니다. 맞아, 하윤아. 사랑은 기억하는 거야. 이영희가 그날 밤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사위야, 그동안 시어머님과 며느리 사이의 일을 제대로 이해 못해서 정말 미안했어. 장모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오히려 저희가 더 감사해요. 민호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가족이 된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구나. 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면 되는 거지. 이영희의 말에 민호가 깊이 공감했습니다. 그날 밤 수지는 일기장에 글을 적었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때로는 함께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임을 배웠다. 수지는 펜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한 밤하늘이 평온해 보였습니다. 가족의 진정한 의미를 알게 된 지금 수진의 마음에도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의 유대감이 앞으로도 이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내일도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고 그 하루를 가족과 함께 소중히 만들어가겠다는 다짐을 하며 수지는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하윤이의 상처로 시작된 이 가족의 이야기는 결국 사랑과 이해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처음엔 시어머니의 폭력에 분노했던 수진이었지만 치매라는 질병을 이해한 후 원망을 연민으로 바꿀 수 있었습니다. 자신만이 옳다고 생각했던 민호도 아내의 고충을 깨닫고 진심으로 사과했죠. 전통적인 생각에 갇혀있던 친정 부모님들도 상황을 이해한 후 적극적인 도움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7살 하윤이의 순수한 마음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우리를 잊어버려도 우리가 할머니를 기억하면 돼요라는 아이의 말에서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함께 있는 것보다 서로를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 수 있다는 것, 가족이 된다는 것은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라는 수진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